예. 일단 오늘 김문수 선대위가 초유의 후보 교체라는 진통을 겪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일단 김문수 선대위는 단합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님이십니다. 오늘 출범식 아주 성대하게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열게 돼서 무척 기쁘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 대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선거 못 치러요. 선거가 20일뿐이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한밤의 쿠데타라고 거기에 동조하신 많은 분들도 이제는 반 이재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금 뭔가 손을 잡긴 했지만 주말에 있었던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긴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권성동 원내대표, 김문수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 어제 오늘 기류가 많이 바뀌었고 김문수 후보로서도 일단 본인이 대선을 잘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손을 내밀고 문책과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제 통합에 방점을 둔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 외에 빅텐트까지 거론해야 될 정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거침없는 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의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 통합은 우선 물론이죠. 그러나 예. 당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만만치 않은 세를 갖고 있었다면 저는 우여곡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죠. 예. 어쨌든 각자가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또는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각자가 필승 카드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각자의 역할이나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죠. 이제 후보자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내에서 똘똘 뭉치고 당외 인사까지 또는 정치 세력까지 포함시켜야지만 이재명 후보의 세를 와 맞대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전 경선 후보가 이제 글쎄 지금 아직 직책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에 힘을 보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거절했다고 나오지만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나서게 되면 직책을 갖게 되면 민주당의 또 공격 포인트 또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힘을 보태고 안 보태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어떻고 또는 사전에 공격 포인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문제의식에서 아마 직을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국내심은 어쨌든 출발은 저렇게 우여곡절 끝에 했지만 조금 더 단단 뭉쳐서 당 외에 있는 세력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김행 전 의원, 김행 단장은 사실 시작부터 김문수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이기도 한데 선거가 한 대략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거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강제 후보 교체 책임을 묻는다면 개파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마 김문수 캠프나 김문수 후보의 생각인 것 같고 실제로 선대위에 누가 내정됐는지 한번 볼까요? 임명이 됐는지. 성춘 대변인 여기 보면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황우여 이런 인물들이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 물론 본인이 사과도 했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알량한 후보. 근데 이제 합류를 했고요. 상황실장의 장동혁 이제 사무총장 관련 임명 여부도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고. 근데 윤희수 여의도연구원장이 과거에 뭐라 그랬었냐면 단일 안 하면 후보 교체해야 된다. 김문수 후보 저격했었는데 일단 공약개발단장에 임명을 했다. 통합, 일단은 뭉치자. 이거에 국민의힘이 좀 방점을 찍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런 걸 또 보면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참 김문수 후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요. 예, 그러니까 저 알량한 후보 아니면 저런 단일화 안 하면 후보 교체 저런 발언들이 불과 저번 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말에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본인의 캠프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목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자리를 주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5월 3일 이후에 본인을 공격했지만 사실 5월 3일 날 본인을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 최종 후보로 만들어준 것도 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을 아무리 며칠 동안 본인을 갑자기 뒤에서 공격했다 하더라도 내치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지금 갈등이 저는 봉합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대선 이후에 분명히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잠시 덮어두고 가는 것이지만 아마 보수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의 내부 개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대선 이후에 아마 극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물들 이제 오늘 선대위원장 내정된 인물 몇몇도 여기에 이른바 주말 사이 있었던 강제 후보 교체 파문에 관련이 있던 인물들도 좀 있는데 일단 다 선대를 이렇게 꾸렸습니다. 이제 반면에 뭐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나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합은 이제 통합과 뭉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상대 진영에 있는 인물들도 데려오고 있지만 일단 후외연 확장, 선통합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면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선대위를 꾸렸는데요. 주말에 있었던 일 한번 그래도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문수가 좋아서 혹은 한덕수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강제 후보 교체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걸 바로잡은 걸 겁니다. 모두 다 당에 일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모 가서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이런 사실이 바로 한덕수 후보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일임을 한 겁니까? 이 한덕수 후보의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기억하면서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이 위대한 당원들의 힘으로 제가 퇴장했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지금에서야 저렇게 한 화면에 모아봤고 그래픽도 한 화면에 준비했습니다만 이게 한 화면에 정리될 정도의 간명하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서요. 토요일 정확히는 금요일 오후에 법원이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고 그 사이에 또 김문수 후보 취소 결정 새벽 3시였나요? 한덕수 당시 예비후보가 입당과 등록을 완료했고 오전에 전당원 투표에 붙였지만 토요일 밤에 당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합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글쎄요. 뭐 시간이 좀 지났다라도 짚어볼 건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졌던 이게 뭐 오늘 여러 아침 신문, 조간 신문들이 뭐 사설 혹은 기사를 통해서 논평했던 거에 대체적인 시각은 이게 아마 한국 정당사에 큰 오점으로 남기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넘게 정당을 쭉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용파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소위 강목 전당대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일민주당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런 완력을 이용해서 전당대회를 못 열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새천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머리끄댕이 이게 잡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하여튼 정당이라는 게 원래 시끄럽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 정당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30분 만에 32가지의 서류를 내서 한 명이 신청을 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잠자서 못했다라든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정말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모집하는 거를 저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마 거기에 많은 당원들이 정말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ARS 투표에서는 반대 투표를 많이 눌렀을 거예요. 예. 내가 이 당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이 이런 걸 한다? 아마 그건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런 거를 기획했던 분들이 정말 당원들의 수준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 분들이 기획을 해서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좋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합하고 통합하는 건 좋은데 예. 그걸 주도했던 분들은 최소한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야지만이 지지층들이 그래도 좀 힘을 얻고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김문수 외치면 그게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런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사실상 어떤 면에서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자, 그렇다면 딴 걸 떠나서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책임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그래야지만이 이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용납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건 것들을 아무 일 없었다는지 하는 거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한 만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는 분들이 들어와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라. 너 안 들어오면 너는 해당 행위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표가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운동 이제 시작할 때 당이란 게 그렇습니다. 뭐 서로 삿대질 하다가도 함께 뭉치는 게 전 이 당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될 부분들,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책임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물론 뭐 김문수 후보 측이 선대위 합류 안 한 사람들을 뭐 해당 행위라고 직접적으로 딱 그 표현을 써서 비판한 건 아니지만, 뭔가 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말을 바꿨는지, 혹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도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잠시만요. 아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각 후보들의 동선이 소개됐고,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그리고 대전 현충원 뭐 이렇게 이제 지역 내려가고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사진과 영상이 좀 들어왔어요. 이 장면입니다. 일단 첫 시작 첫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주호영, 뭐 추경호 이런 이제 여러, 권성동 후보는 아니지만 원내대표 아니지만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로고송에 맞춰서 춤도 추고요. 글쎄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이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원래 율동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서문시장에서 꽤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청계천을 시작을 해서 여러 지역 일정도 소화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아마 좀 뒤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한 셈이기 때문에 대구 서문시장을 좀 찾았고요. 근데 그 강성표 위원장님, 대구도 갔지만 오늘 부산에서도 부산 나름대로의 김문수 선대위 발족식이 있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이게 이른바 강제 후보 교체의 여판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이것도 일종의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여파가 바로 풀리진 않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명 중에 현역 중에서 4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13분이 불참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가 사실 100%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다른 현역 의원들도, 쉽게 말해서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저는 더 잘못을 했으면 더 잘못을 잘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은 국민의힘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회포를 풀 때 풀더라도 지금만큼은 김문수라는 본인의 당의 대통령 후보와 함께 이렇게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지, 그걸 감정적으로 드러내서 불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한편으로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13명에게는
찾아가든지 전화라든지 해가지고 꼭 다음에 부산을 찾았을 때는 이분들 17명이 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오늘은 조금 썰렁했지만 예. 다음번에는 더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이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덜 부끄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 내홍과 그 강제 후보 교체 파동을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뭐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